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고 뭘 해야 되는지를 어필하고 하는 것들이 제가 느낀 2020년도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적은 것 같다. 그러면은 공허한 것 같다. 그 황량하지만 별을 보면서 뭔가 꿈꾸는, 그래서 사막 같은 거를 보면 사막 되게 황량한데 별이 굉장히 빛나잖아요. 그 척박한 땅에서 빛나는 별들이 뭔가 우리의 어떤 모습, 그리고 그 창작자들의 어떤 모습이랑 닮아 있는 것 같다. 지금 현장이든 현실이든 되게 힘든데, 이 삭막하고 척박하고 황량한데 이 속에서 밤이 됐었을 때 너무 그 빛나는 별들, 그게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컨셉을 좀 이어가야겠다. 그래서 데프리카라는 거를 디자인적인 컨셉을 저희가 잡았습니다. 브라더 공작소라는 로고는 변전사가 많습니다. 앙작이라고 표현하는 건 마음에 제가 안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쁘고 말고를 떠나가지고 만들었는데 뭔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로고들. 왜냐하면 메시지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작소니까 뭐 망치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브라더니까 뭔가 남성적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만 접근을 했는데, 그러다가 결국 이 로고가 나왔는데, 브라더 공작소라는 글자를 이쁘게 쉐이프를 만드는 데 대해서는 너무 어려움이 많았어요. 브라더를 쭉 적었었을 때는 밑에 받침이 하나도 없는데 공작소를 적으니까 받침이 2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뒤에만 받침이 있으니까 뭔가 뒤로 기울어지는 그 밸런스가 느껴져서 뭔가 계속 언밸런스한 느낌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걸 아무리 내가 이쁘게 디자인하려고 해도.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어떤 누군가가 나타나서 브라더 공작소라는 그 한글 글자만 가지고 밸런스 맞춰서 디자인해 주시면 너무, 나는 진짜 박수를 쳐드릴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냥 브라더는 영어고 공작소는 한자니까 브라더 영어를 위에 올리고 공작소를 밑에 깔자, 한자를. 그리고 우리가 2016년부터 시작을 했다. 그래서 Established 2016 적었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옆에 이 곡물입니다. 이게 제가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뭔가 풍요로움을 전달하는 회사야 라는 걸 하고 싶어서 옆에 곡식을 탁 넣고 그 쉐이프를 동그라미로 쌌어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는 그 뭔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래서 이게 나온 게 아니고 만들고 의미가 들어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할 때 당연히 이게 선제가 되면 당연히 훌륭한 디자인인데, 제가 아직 그쪽까지는 견해가 넓지 못해가지고, 근데 실제로 보니까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는, 동그란 그 원형, 구라고 표현한 게 맞겠죠. 완전한 원 자체는 만약 그거를 한 사람이라고 만약에 표현을 한다. 근데 한 사람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과연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 결국에 사람이 사회생활이라는 것이, 내가 저 사람의 의견에 정복당할 이유는 없지만 그래서는 안 되고, 그렇지만 나만 있어서도 내가 이야기를 전달할 수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이때 저 사람의 일부들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느슨한 연대, 저 원 안에는 나가 이때 원 하나가 더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 개와 그 반 개 정도, 그 정도의 관계로 계속 좀 이렇게 있는, 우리 회사도 이런 로고를 취했던 게, 우리가 뭐 가족 같은 회사를 지향하는 건 없고, 우리가 또 공장 같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균이라도 안 되고, 우리는 항상 사람 한 명 한 명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회사 색깔이 계속 조금씩 바뀌긴 하거든요. 똑같은 MBC라고 똑같은 콘텐츠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PD가 들어오면 저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저 PD가 절로 가면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있는 느슨한 어떤 가이드가 있대. 그 각자의 어떤 의견들을 일부 취합하면서 운영을 해보기도 하고, 실제로 이야기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다. 굳이 거기에 원의 이름을 붙이자면 로망스 서클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공감 못 하실 수도 있죠. 내가 굳이 왜 이걸 막 누군가 유추해주면 좋고, 우리는 유추 안 해주잖아요. 애플 왜 사가 깨물었지, 나이키 왜 이렇지,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설명을 제가 만든 사람이 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좀 민망합니다만 We live in Deprica, We work in Deprica, 그리고 Established 2016이 돼 있고, 데프리카의 어떤 그 무드, 그 사막의 어떤 그 무드를 이 서클 안에 집어넣은 그래픽을 만들었죠. 그리고 Dreaming in the Desert, 로망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게 문법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파파고를 돌렸었을 때 이렇게 나오긴 했었어가지고, 요게 여기 있는 그 그래픽입니다. 우리는 사막에서
그 낭만을 꿈꾼다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여름에 내내 좀 많이 입었어요. 그리고 요 티셔츠가 아마 그 스케치 1편에 총각 CP가 아마 입고 나와가지고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게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저희 직원들은 다 있진 않지만 임원들만. 그래서 이제 이참에 이런 것들을 재점검하면서 딱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다 같이 한번. 그리고 지금 이제 가을 겨울이 옷이 없다 보니까 지금 계절감이 안 맞는데 지금 밖에 한파예요. 한파인데 여름 옷을 입고 있다. 나는 겨울 옷이 없어가지고 그렇다. 저희 바탕화면에 많이 있는 저기 그래픽인데 아까 말했죠. 사막에서 낭만을 꿈꾼다. 근데 우리는 데프리카니까 저건 남산타워가 아니고 사실 들고 있는 그 83타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공작소 피코카우라고 했는데 피코카우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어떤 마스코트 같은 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어요. 마스코트를 어떤 친구로 할까를 고민을 하다가 공작소니까 공작이랑 소로 하면 어때요? 피코카우 하면서 뭐 이렇게 장난치다가 장난치지 마라 뭐 이렇게 했었는데 좀 세월이 지나니 단순한 게 최고일 것 같은데 직관적인데 사람이 생각이 그때그때 다르다고. 그때 내가 비난을 했었던 걸 책을 못 져서 결국에 내가 이거를 가지고 지금 채널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공작과 소를 가지고 그 서부의 느낌, 그 다음에 그 브라더의 어떤 뭔가 강인한 느낌, 공방에서 입을 것 같은 앞치마 라인도에도 뭔가 획이 좀 세게 이렇게 좀 만들어 달라 요청을 저희 디자이너님한테 했고 너무 이쁘게 그려줬죠. 그래서 이거까지 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 회사 DNA랑 건 바뀌는 것처럼 그건 나의 취향이었고 내가 만든 분위기였는데 제가 그 질문을 했던 거죠. 이거 팔면 살 거야? 아니요. 사면 안 되는데 이거 잘못됐나 보다. 귀엽게 좀 바꾸는 과정을 겪기도 했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 캐릭터 하나하나에 뭔가 캐릭터성도 부여하고 얘 성격이 어떨 거며 얘 MBTI 뭐며 공작은 어떤 캐릭터고 뭐 소는 어떤 캐릭터 공작 이름은 뭐고 뭐 소 이름은 뭐냐 이것저것 만들었던 이제 저희의 어떤 고민의 흔적들이었습니다. 요걸 가지고 제품 같은 게 나오면 어떨까 해서 뭐 이것저것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저게 컵으로 나오면 이렇지 않을까? 햄버거 가게 하면 저렇게 되지 않을까? 햄버거 가게 포장지는 저렇지 않을까? 그리고 옷 패키지 옷택 저럴 거 같고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기타 등등들이 있는 거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스 쉘터에 조금 울컥할 수 있겠죠. 지금 현대인들에게 낭만 안녕하십니까? 누가 근데 낭만 안녕하지 물어봐요 사실. 근데 저런 게 있으면 뭔가 뭐야 이 회사 라고 생각하실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이런 그래픽들이 나왔다. 아날로그로 뽑혀 나온 디자인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소개를 좀 드리고 좋지 않을까 해서 서류봉투 피코카우 채널을 보면 귀담하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좀 일을 하는 회사가 맞나 라이프 윷놀이나 하고 뭐 그런 줄 아시는데 실제로 제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를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뭐 서류가 왔다 갔다 할 일들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갈색 봉투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회사의 어떤 분위기를 조금 이제 느끼게 해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가지고 디자인을 했고 좀 심플하게 뽑으려고 노력은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일러스트가 좀 들어가 있는 스티브 잡스처럼 이렇게 보여드리면 더러워졌네. 또 특징적인 게 비즈니스를 하는 또 회사다 보니까 명함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회사에서 이제 사람들이 서로 인사할 때 명함을 서로 이제 많이 주고받는데 옛날에는 저희 회사가 이런 포토카드 같은 재질로 명함을 썼습니다. 다음 방방사에 나오실 분의 명함을 받으니까 이런 재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통 많이 쓰시던데 오늘의 집도 이런 재질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저희 회사 사이트 지금의 사이트가 다르지만 아무튼 뭐 이렇게 돼 있고 뒤에는 이렇게 인적 사항들이 그래서 여기까지 올 때는 이 명함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다가 요 디자인이 오고서는 엄청 이제 꽤 오래 썼죠. 한 4-5년 동안 요 디자인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 특이한 부분들이 좀 많아요. 저희 명함 받으신 분들은 뭐예요? 이 이야기들 꼭 하거든요. 제가 그 소리 들으려고 그렇게 디자인을 했던 건데 일단 두께가 명함 2개를 이렇게 붙여놓은 듯한 두께 정도로 두꺼워요. 되게. 그래서 처음에 딱 이거를 잡으실 때 그 느낌이 보통 명함을 만지는 느낌이랑 다르다. 근데 요 재질이 다 좋으나 그 명함 지갑에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팀원들은 불편한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두꺼워서 10장 들어갈 거 5장밖에 안 들어가는데 왜냐면 2개를 겹쳤기 때문에 실제로도 실사용할 때 사실 디자인이라는 게 편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이쁘다고 디자인이라는 게 아니고 저를 좀 수렴할 법하다 해서 이번에도 이제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이번에 디자인 리뉴얼 때 뭐 그렇게 할 것 같고, 뒤에는 그냥 직함이랑 이름 이렇게 있고 회사 로고 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앞부분, 요 부분이 동그라미 타원형 안에 뭐 이상한 그림이 좀 있죠. 요 안에 원래 회사 로고가 들어있는 게 저희 회사 로고입니다. 근데 이제 요 동그라미 안에 각자가 회사의 컨셉에 맞는 일러스트들을 주문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저희 디자이너한테 신청을 하면 요 같은 원안에 다른 개성들이 다 표현이 되게끔 이렇게 일단은 했고, 대신에 한두 명일 땐 괜찮죠. 근데 저희가 회사가 지금 벌써 11~12명 되니까 이게 또 나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 다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이만큼 두꺼워져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 회사의 키 컬러들이 있는데 저는 지금 블랙 제일 개성 없죠? 회사 대표라는 사람이 좀 회사의 시그니처 컬러를 써야 될 텐데 저는 그냥 블랙을 좋아하는 사람에서 모자도 블랙, 옷도 블랙, 지금 이것도 블랙, 그래서 블랙을 썼고, 그리고 이왕 만드는 김에 그 인쇄집에 여러 가지를, 다 같은 인쇄집이에요. 오프린팀이라고 저희가 애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되게 사이트도 깔끔하고 거기 이제 하면 스티커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로고들과 저희 회사 로고, 요 서클 안에 다른 컨셉들이 이제 각자의 개성들이 이제 들어온 거고, 그 밑에 이제 좀 그래픽, 저희 컨셉 그래픽들이 좀 밑에 있고, 처음 피코카우 귀엽게 바뀐 거죠. 지금 채널에 있는 거는 저희 대구에 있는 회사 간판, 그리고 회사 그 유리문에 스티커 프린팅까지 돼 있었던 그런 그래픽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자친구랑 기념일 날에 카페 아파트먼트라고 앞산에, 당시에, 지금은 앞산에 없습니다만 거기가 유명한 어떤 그 카페라고 해서 가봤는데 현판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 그 벽에 어떤 쇠로 이렇게 글귀가 있었는데 아파트먼트 키즈라고 적혀있는 거, 거기에. 그래서 읽어보니까 우리는 아파트와 아파트를 넘나들면서 컸던 세대다. 요즘 모든 사람들이 사실 아파트에 사는데 희한하게 뭔가 내 이야기 같은 느낌이. 그래서 카페 아직 입구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좋은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너무 좋다 하다가 사무실 옮길 때가 됐는데 저기가 임대가 나왔네. 근데 우리 지금 내는 월세 5배네. 어떡하지? 그래도 저기는 가야겠어. 그래서 갔던 곳이 저희 전전 사무실, 대구 마지막 사무실. 그래서 그거를 곱씹다 보니까 나는 어떤 메시지를 대중들에게 전달했었을 때 내가 아파트먼트 키즈에서 느꼈던 그 감정을 느끼실까?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뭔가 뻔한 이야기를 경험했는데 이건 내 이야기야. 우린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한 방에 공감할 수 있는 그 어젠더가 난 뭘까? 생각이 너무 많으면 잠이 안 오거든요. 생각을 계속 글로 내뱉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라 가지고 만나서 말을 못하니까 글로 계속 적었던.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은데 했었던 어젠더가 데드라인이에요. 데드라인. 우리는 다 죽잖아요. 모든 사람 죽어요. 안 죽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죽음이 있어야 삶의 가치가 올라가는 건 사실이거든요. 다 영원히 살아버리면 사실은 그 삶이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죽음이 주는 의미는 저는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데드라인이라는 건 우리가 죽을 때 쓰는 말은 아니잖아요. 데드라인은 굳이 둬요. 나 언젠가 죽는데 죽는 그 선을 어떻게 보면 사선을 군데군데 둬요. 수능에 두기도 하고, 또는 나 3개월 뒤까지는 살 뺄 거야 라는 그 개인적인 목표의 데드라인을 정하기도 하고, 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데드라인이 있죠. 데드라인이 없으면 그 영상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데드라인에 되게 밀접한 사람 같은 거예요. 여러 데드라인들이 있지만 데드라인 앞에 서보니까 애처럼 굴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되게 어려져요. 투정 부리고 찡찡대고 막 감정을 너무 표출하고 그러면 애지 뭐. 내가 내 모습을 보다가 데드라인 키즈라고 그렇게 해서 나온 문장이에요. 그래서 데드라인들 앞에서 덜덜 떠는 본인 모습을 상상이 되고 또 누군가가 떠오르신다면 우리는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었고, 내가 타겟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나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나는 그 데드라인 키즈라는 사람들을 이미지를 그려가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요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공감될 만한 글귀, 정보, 어떤 제품들을 전달하면 재밌겠네
해서 데드라인 퀴즈라는 게 나왔는데 그 관련된 것 중에 그래픽이 이제 그래도 몇 개 나왔어요. 그래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죽음과 관련된 거니까 블랙이랑 이제 화이트, 레드만 썼고 데드라인 퀴즈라는 텍스트만 딱 있는 모자, 이런 모자가 하나 나왔고, 두 번째가 이제 티셔츠인데 이것도 똑같이 이제 앞에는 데드라인 퀴즈라는 그게 있고 뒷부분이 이제 한문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기한 엄수라는 게 적혀 있고 뱀이 이렇게 있는데 뱀을 왜 굳이 썼냐, 제가 라인이라고 메모장에 이렇게 써봤는데 이 알파벳이 다 연결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라인과 가장 잘 어울리는 어떤 물체가 뭐가 있을까, 글씨를 뱀처럼 표현해보는 게 어떨까 하다가 왜 뱀이어야 되지 하는데 데드라인이 뭔가 사람을 이렇게 뱀처럼 옥죄어오는 그 느낌, 엄습해오는 그 공포감, 물리면 죽는 그 느낌. 사실 데드라인 어긴다고 죽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느낌이 진짜로 큰일 나는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뱀 만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좀 표현하고 싶어서 우리가 그 뱀의 어떤 쉐이프를 썼고, 그래서 데드라인 퀴즈는 아직도 애정하는 그래픽들이고, 이것들로 결국에 요 진짜 제가 생각하는 그 데드라인에서 그 애처럼 구시는 분들에게 메시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제 디자인 얘기는 끝났고 서비스 얘기를 잠시만 하면, 서비스는 이제 우리가 그냥 시키는 영상 만드는 팀이라고 볼 수 있죠. 맞아요, 그게 맞는데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저희가 하는 일이 거의 마케팅 단위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마케팅 단위에서 보면 그 기업에서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크리에이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크리에이터들이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의 생존을 위해서일 수도 있고, 그 이야기의 생존, 그리고 어떤 아티스트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 본질은 이야기를 대상에게 매력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일이 좀 뭔가 본질적인 이야기라고 보거든요. 추상적이죠. 우리가 아무리 말을 그렇듯하게 한다고 한들 다 뭐 니네가 그래서 뭐 하는데, 그 과정들을 이제 쌓아가야 되는 단계라서 캠페인들도 할 거고 디자인들도 할 거고 어떤 감각, 무드, 경험, 느낌, 룩 앤 필 이런 것들을 전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브라더 공작소, 그리고 피코카우, 그다음에 데드라인 퀴즈의 서비스와 이유들을 한번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고, 제가 인스타에서 제 브랜드 디자인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시면에서 걸져 올린 디자인이다. 뭔가 생각을 계속 깊이 꼬리에 꼬리를 타고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뭔가 그 본질적인 어떤 질문들을 본인한테 하게 되는 것들을 보고, 그래도 다행스럽게 그때 거기서 안 그치고 그거를 줄글로 어떻게든 옮겨오려고 좀 노력을 했고, 그 노력 끝에 나온 결과물들이라서 혹자는 이걸 보고 뭐 별론데? 라고 할 수는 있는데, 내가 떳떳해야 내 플레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나는 이 디자인 너무 좋아, 나는 이제 내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들어간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생각에서 디자인들이 나온다. 결국에는 줄글, 메시지, 어떤 내용들 없이 디자인할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브랜드 디자인이면 더더욱이나. 그래서 그런 글귀들을 한번 다시 다듬는 작업과 그것들을 시각화하는 작업을 하고, 그걸 가지고 그래, 약속은 알겠다, 니네가 뭐 어떤 느낌을 전달하고 싶은지는 알겠다, 어떻게 할 건데 썼을 때 그 캠페인들과 우리의 서비스들을 이제 그 다음에는 그걸 고민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입니다. Somebody was letting go and I can't wrap my way.